씨의 혐의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네. 최순실 씨에게 검찰이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요. 제3자 뇌물 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3자를 거쳐서 뇌물을 받았다. 이런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3자 뇌물죄가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 공무원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몸과 다름없다. 네. 다만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뇌물죄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이고 그 뒤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나오죠.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어떤 진짜 돈을 받았느냐? 예.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기업들의 돈을 걸었을 뿐이지 실제로 이득을 취한 게 없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뇌물죄 적용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집에 돈 봉투를 받았다든가 은행 금고에 넣어뒀다든가 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게 뭐가 있느냐? 왜 그런 죄를 적용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검찰의 시각은 다릅니다. 검찰은 K재단, 미르재단과 스포츠 K 이런 재단들을 통해서 최순실 씨가 거액의 돈을 끌어모은 것 자체는 아직까지 박근혜 대통령에 넘어갔다는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두 사람 관계로 봤을 때 대통령 퇴임 이후에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뇌물과 다름이 없다라고 보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뭐 피의자로 정리가 됐다는 건데 어찌됐든 박근혜 대통령 조사는 못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뭐 전면전 의지를 아무리 갖고 있다 한들 이게 뭐 제대로 다음 주에도 수사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이 기자 말씀대로 보면 검찰에서는 드facto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긴 이야기는 검찰의 생각일 뿐이고 검찰의 생각일 뿐인데 검찰이 이렇게 과한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3년 8개월 동안 보여주었던 모습, 특히 최근에 본 최순실 사건이 서서히 정확히 하면 7월 18일이죠. 우병우 전 수석 당시부터 슬슬 문제가 나왔을 때 검찰이 그동안 최근까지 보여줬던 모습은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야말로 민정수석에 장악되어서 그야말로 오금을 못 피고 있는 검찰. 그다음에 최순실이 들어왔을 때 특히 가장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 성사 11층에서 그야말로 덕하니 잠바 걸쳐있고 이렇게 아주 오만방자한 자세로 예. 검사들 두 앞에서 다 손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검찰 뭐야 이거? 검찰 이거 뭐야? 이거 검찰 이거 그야말로 이거 공수처라도 만들어서 검찰 기소 독점하고 있는 검찰권 뺏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살아있는 권력한테 쩔쩔매고 꼼짝도 못하면서 이런 어떤 비난이 심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 아니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는 검찰의 위상을 살려야 되겠어. 특히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는 누구한테 채점을 받냐니까 특검한테 채점을 놨습니다. 네. 특검은 채점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순 검찰 수사 엉터리였네. 예. 내지는 검찰이 할 만큼 했어. 이거 채점 받기 때문에 검찰로 봐서는 아니야. 우리는 정말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서. 우리는 이거 갖고 불철주했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약간 보면 제가 봤을 땐 예. 언론 플레이 있었고 나중에 그것이 적용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고 그것이 또 자칫 이렇게 최순실 문제 걸고 있습니다만은 최순실 씨 문제도 또 특검 가면 다시 한번 또 더 추가 뭐 기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검찰로 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있는 대로 검찰이 최선을 다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뭔가 검찰의 실추된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무리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 쪽 그 영상을 보고 계신데요. 네. 왼쪽에서 이제 자유 발언대 위에서 올라가 있는 애띤 청소년의 모습. 지금 딱 봐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밖에 안 돼 보이는 학생이 저렇게 네. 자유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이 있다고 예, 뭐 원고도 뭐 거의 써오긴 써왔습니다만 안 보고 아주 정치인처럼 말을 들리진 않습니다만 자유로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아마 이제 그 주로 청소년들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깃발도 보면 코리아나 호텔 앞은 일단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지금 자유 발언의 형태로 해서 지금 계속 나와서 발언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이제 학생들만의 집회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런 모습 보면서 56년 전에 4.19 직후의 모습을 갖다가 전 연상케 돼요. 기억하시겠습니다. 4.19 직후에 거의 1년 가까이 5.16 쿠데타가 날 때까지 사실 아마 이 동아일보 있을 겁니다. 그 초등학생들이 가면 스크럼을 짜고 갔다가 몰려다니면서 물론 학생들도 분노에 찬 목소리들 충분히 내야 됩니다.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러한 부분들을 어른들이 좀 추슬러 가면서 네. 그래
너희들의 그래 분노는 우리 어른들이 알아서 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조금 그래도 너희들의 시대도 너희들의 시대가 있지 않느냐라고 용기 있게 추스러주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한데 제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런 표현 누구도 지금 그 아이들의 그 분노 찬 것을 어떻게 보면 분노에 찬 목소리를 갖다가 아 그래 너희들 분노에 찼지 그래 너희들 정유라 너희 아마 화날 거야 라고만 얘기했지 그것을 갖다가 제도권에서 흡수하거나 어른들 기성세대가 흡수해서 저들 나름대로의 어떤 아픔을 달래가면서 뭔가 바꾸려는 노력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성 정치권이나 또 기성의 어른들 이런 분들이 좀 이번 부분에 저런 아이들이 왜 나와서 저렇게 목소리를 갖다 높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그냥 단순히 아 봐라 애들이 촛불 들었으니까 박근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대목입니다. 네. 참 이번에 그 청담고나 이화여대의 그 교수나 교사들이 한 행태를 보면 정말 학생들이 분노하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이 청담고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정유라가 기본적으로 뭐 학교 수업도 안 나오고 제대로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우수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홈페이지에 다 올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또 다 묵살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지금 이화여대 보십시오. 이화여대도 학교도 그렇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선생이 직접 자기가 그냥 숙제를 해서 그냥 그것도 대신 내주고 네. 인강도 대신 들어주고 이런 형태를 보이니까 어떻게 저런 학생들 앞에서 어른들이 또 대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학생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길게도 하고 짧게도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들 한창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좋은 대학 인서울에 가기 위해서 학교 한 번 허투루 빠진 적 없고 생기부에 한 줄이라도 더 남기려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누구는 학교를 빠져도 빠진 게 아니고 없는 티켓까지 만들어서 대학에 간다고 합니다. 남들은 반까지 세면서 과제를 하는데 그냥 몇 줄 대충 쓴 과제로 학점을 따갑니다. 혼자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을 1등이라 부르고 자기 돈도 아닌 돈으로 후유식하고는 맨날 부모를 탓하랍니다. 부모도 돈도 능력이랍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은 연설문 하나도 손잡히지 못해 국가 기밀을 남에게 보여주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을 빼돌려 온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언론도 저 자유 발언을 아마 본인이 직접 써왔나 봅니다. 대통령은 연설문 하나 못 쓰는데 난 저거 직접 써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촛불 집회 때 저희 현장에 나가서 취재도 하면서 네. 얘기를 많이 들었고 특히 저렇게 학생들 모여있는 장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들었는데 주 발언이 왜 공부를 해서 뭐하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부모 잘 만난 사람 아니면 출세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학생들만의 자득이들의 고통과 그런 비애를 쏟아내는데 예. 정말 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안타깝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저렇게 촛불을 들고 있는 분들한테 이 사태의 답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건 분명히 정치권과 청와대가 빨리 답을 내서 더 이상 저렇게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만들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제 교육부 특감 그 발표하는 거 보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정말 분노했어요. 저도 자식 있는 입장에서 분노했는데 정유라 언니, 사촌 언니, 장시호 네. 더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정유라는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 빼고라도 뭐 직접적으로 빽이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면 참 우스꽝스러운데 장시호라는 친구가 보면은 대학 들어갔던 것이 97년입니다.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도 아니고 박근혜 의원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교육계가 이미 그 전부터 20여 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전교에서 꼴찌 둘째 딱 보니 전교에서 꼴찌 둘째더라고요. 261분지 260이니까 그래도 뭐 성적 우수자로 그야말로 말 타고 대학 최고의 명문 사립대를 갖다 가는 모습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그건 우리는 그동안 뭐 했는가 20년 동안. 그리고 이것이 아까 우리 학생들이 분노에 차서 아까 우리 김 기자 소개했습니다만 나갔더니 공부하면 뭐예요. 그래도 공부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이 불공정한 세상을 또 바로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뭐 서울역 광장에서도 보수단체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 발언이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거짓 충성에 속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왜 하야해야 되나? 나라를 팔아먹었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또 촛불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또 시민단체대로, 또 보수단체는 보수단체대로의 주장을 앞세우면서 평화로운 집회. 보면 거의 오와 열을 맞춰서 저렇게 촛불 들고 있는 모습이 꼭 어디 스포츠 중계장 온 것보다 더 이렇게 질서정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측이 경쟁이라도 하듯이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또 긍정적인 면 하나를 또 꼽자면 일방적인 비난과 욕설 이런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되는가라고 어린 청소년들도 조목조목 근거를 대고 있고 예. 또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최순실이라는 잘못된 사람이 농단을 부린 것이지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 속았을 뿐이다. 그런데 왜 그전 과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자, 양측이 이렇게 서로 주장을 근거 있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수렴을 하고 정치권들이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근거 자료로 삼으면 오늘 집회가 좀 더 이 사태를 풀어가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이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일각에서는 오늘 집회까지 그 민심을 조금 더 보고 나서 그 검찰 수사에 좀 대응 방안을 세우려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근데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아마 이 현재 검찰한테는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이제 특검이 이제 발족하게 되면 이제 특검 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유영하 대변인, 자꾸 대변인,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걸 보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확정되어지면, 혐의가 다 다른 게 확정되어지면, 그때 가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검찰 수사가 물론 내일 이제 기소를 하게 되지만, 주요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그래도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특검이가 또 조사를 받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저렇게 남한테 그러니까 질문에 저렇게 답변식으로 해서 이제 그 검찰의 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지어 기자들 질문도 1년에 한 번밖에 받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검사들이 막 조목조목해서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추궁을 한다라고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 살아청자는 처음으로 저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 추궁을 받는 입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럴 경우는 상당히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변호인이 옆에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어떤 조목조목 철저히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검사들도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추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사 받은 사람도 받아본다고. 네. 이게 지금 처음 받아본 사람 같은 경우는 검찰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서 추궁할 경우에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번에도 하고 또 특검도 또 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대통령은 부담스럽고 그게 굉장히 하기 싫은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본다면 아마 검찰 수사는 내일 기소를 통해서 대충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아마 검찰에는 출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 쪽으로 가서 조사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경복궁역 사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다시 차벽이 설치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청와대 인근으로까지 청운동 사무소로 올라가는 부분까지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의 행진을 허용한 뒤에 다시 차벽을 설치해서 그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미 이제 일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벽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렇게 저쪽에서 일부 소형 충돌이 있었지만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내일 이제 검찰이 일괄 기소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고소장에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혐의도 나올 텐데 어느 정도까지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까? 예, 일단 검찰 내부의 강경한 분위기만 놓고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범죄, 뇌물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될 가능성이 꽤 커 보입니다. 네. 물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실제 특검 이후의 상황, 여러 가지를 고려하자면은 검찰이 현실적으로 모든 걸 입증하기 쉽지 않게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혐의가 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 관련자들 3명 구속 기소된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조사하지 못한 한계 때문에 적시를 하지 못하는 게 현실적인 해석이 그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검찰 내부에 지금 들끓는 여론 왜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제때 수사 못하고 떠밀려서 밀려나서 제대로 조사 한번 못하고 이렇게 비난에 직면하고 있느냐 이런 내부의 그 기류를 정말 반영한다면 강력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혐의가 적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뭐 현직 대통령을 뭐 소추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게 뭐 혐의가 나와서 뭐 뇌물죄다 이렇게 나온다 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게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까요? 방안은 있죠. 그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 내란과 외환이라는 게 반역죄예요 한마디로. 내란이라는 게 신이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외환, 바깥으로부터의 어떤 외정을 갖다 끌어들인 그것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 보면 이야기들이 이번에 기소장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와 같은 혐의가 있다, 공범의 혐의가 있다고 적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국회에서 탄핵의 근거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것을 기소장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와 같은 혐의가 있으니까 자 현직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탄핵 소추하겠습니다. 라고 탄핵 소추안을 올리고 거기서만 20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동의하면 그때 대통령의 직무를 갖다가 일단 정지시킨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 그야말로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 검찰의 공소장 내 그런 기술 내용은 상당히 보면 탄핵 소추로 가기 위해서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국회 입장으로 봐서 그것을 갖다 구체적 혐의를 갖고 네. 혐의를 확정하는 데 큰 도움은 되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또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자회견을 뭐 언제 하느냐도 시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이제 내일 11시에 이제 검찰이 그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굵직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줄 만한 수사에 진전된 내용이 나오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동안 보도가 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많은 언론들에서 이 세 사람, 안종범, 최순실 씨 같은 구속 기소되는, 내일 구속 기소되는 이 세 사람에 대한 각종 혐의, 뭐 공갈 비슷하게 하고, 그냥 흔히 말하는 자범들 수준의 대기업에 납품해주고 돈을 받았다든가 이런 좀, 아주 신문에서도 잘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까지 물론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새롭게 그동안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내용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딱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있다, 없다?